발빠르게 IT 소식을 전하는 쾌존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불타고요. 반박씨, 여러 말이 맞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라데온 AF/MF로 반격 개시. 지난 9월 말 베타 드라이버를 통해 공개된 AMD의 AF/MF가 최근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아직 정식 출시된 건 아니라서 라데온 유저분들도 모두 경험해본 건 아닐 텐데, 그래도 이게 베타치고는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자, AF/MF, AMD의 플루이드 모션 프레임의 줄임말인데, 여기 또 플루이드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원이 중단된 그 동영상 프레임 보관 기능이 아니고요. 이건 일종의 프레임 생성 기술이고, 놀랍게도 게임 타이틀의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DX11과 12 타이틀에서 무제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기존에 존재했던 비슷한 기술들, 뭐 엔비디아의 DLSS3FG나 이 AMD의 FSR3FG 같은 건요, 지금까지 몽땅 다 이 게임 타이틀 지원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어요. 그런데 이 AF/MF는 그런 거 없이 DX11 이상 지원되는 게임이면 싹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이걸 휴대폰 요금제에 빗대어 설명하죠. 마침내 프레임 생성 무제한 요금제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뭐 물론 통화 품질은 살짝 떨어지게, 기존 게임 시장 이런 최신 기술들 항상 트리플 A 게임이라든가 대작들에서만 적용이 됐었습니다. 적용 타이틀이 늘어났다고는 해도요, 이 정작 내가 플레이하려는 게임에선 지원이 안 되던 경험들 한 번 정도는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항상 뭐 대작 최신 게임만 플레이합니까? 4090 같은 거 장착되어 있으면 사이버펑크 확장팩 같은 것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가끔은요 이 똥냄새 좀 맡으면서 똥게임도 좀 하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진짜 철dom진한 인디게임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타이틀들은요, 결과적으로 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최신 그래픽 카드를 비싼 돈 주고 사도 레이트레이싱이니 뭐 DLSS니 다 빛 좋은 개살구지, 맛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라데온 6000번대 이상의 그래픽 카드를 소지 중인 분이라면 마침내 극복이 가능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토타로가 있죠. 이 게임 제가 시리즈별로 풀타임에 평균 500시간 총합해서 거의 3000시간 넘게 플레이한 그런 게임인데, 단 한 번도 토타로는 이런 최신 기술을 지원해주지 않았던 아주 개같은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 토타로 알고 보면요, 프레임 급락도 심하고요, 애지간한 사양으로는 옵션을 높이기도 어려운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라데온이 해낸 거예요. 3D 멀미충이라 1인칭 FPS 같은 장르를 기피하는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최신 기술의 이 사각지대에 위치한 그런 게임들을 주로 플레이하던 사람들에게는 진짜 이게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기술입니다. 자, 잡설이 길었는데 바로 온오프 비교입니다. 지금 제 옆에 나가고 있는 그래프는 AF/MF의 적용 여부에 따른 게임 프레임인데요. 결과를 보시면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엔 4K에서 거의 2배에 가까운 프레임을 뿜어내고 있고요. 가장 차이가 적은 콜옵조차 이 54%의 성능 향상이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테스트해본 건요, 이 7900XTX 외에도 6650XT 같은 보급형 제품도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1.5배 내지 1.8배 수준의 프레임 상승이 목격이 됐어요. 자, 그럼 이미지 품질은 어땠느냐? 바로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건 사이버펑크 2077의 AF/MF 비교 화면입니다. 좌측이 오프, 우측이 온인데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이미지 품질 차이가 크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눈에는 이게 어떻게 또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우측 보죠? 그럼 프레임이 엄청나게 올라온데도 불구하고 좌측 화면의 품질이랑 크게 달라진 느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르자 호라이즌 5입니다. 여기서도요, 전체적인 이미지 품질은 상당히 양호했어요. 자동차가 달리는 화면 속에서 우측의 이미지가 좌측에 비해 손상됐다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 없었고요. 프레임 상승은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장면들은 육안으로 구분해내긴 어려운 장면이긴 한데, 이걸 정지해놓고 자세히 들여다보죠. 그럼 화면이 손상된 부분이 존재하긴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포르자 플레이 중에 확인된 간판 텍스트의 뭉개짐 현상입니다. 오프일 때는 명확히 보이던 글자가요, 온 상태에서는 읽기가 어려운 수준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외에도 건물 배경의 디테일한 부분들이 온 상태에서는 깨진다든가 일부 패턴들이 어긋나는 그런 문제들도 목격이 됐어요. 물론 강조하지만 이건 실제 플레이에서 육안으로 쉽게 구분해내긴 솔직히 어렵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프레임 생성 기술들은요,
방금 보신 이런 이미지 품질 저하를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는 거라서 이 정도면 충분히 용인이 될 수 있는 수준이고, 이게 AF, MF, 그러니까 라데온 기술이라서 유독 더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 FPS 유저분들 있죠. 특히 그 화면 전환이 빠른 게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건 콜 오브 듀티의 AF, MF 비교 화면입니다. 분명히 온 상태에서는 프레임이 더 높아야 되는데 화면 전환이 급격하게 생기니까 온 쪽의 프레임이 잠깐 급락하는 게 확인이 됐고요. 평균 프레임 자체는 당연하게도 온 상태가 훨씬 더 높은데 최소 프레임은 큰 차이가 나질 않는 것도 목격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오프 상태일 때보다 온 상태일 때 더 떨어지는 모습들도 종종 나타났고요. 지연 시간 측면에서도 아쉬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AF, MF 활성화 상태에서 최대와 최소 프레임의 폭이 유난히 컸다는 건데, 이거는 게이밍 경험에 있어서 부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게이머들이 바라는 환경, 물론 뭐 프레임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이게 일정 이상의 프레임이 확보가 되면요, 그 이후부터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 프레임을 유지하느냐, 요동치지 않고 급락 없이 쭉 일직선을 그려주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게이머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높기만 한 프레임보다 이 높으면서도 충분히 안정적인 그런 환경이라는 뜻인데, AF, MF는 이 지점에서 단점이 명확합니다. 물론 저처럼 3D 멀미가 있거나 1인칭 FPS, 그런 건 피지컬이 딸려서 안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이야기가 달라요. 시점이나 카메라가 고정되는 게임들, 화면 전환이 막 그렇게 빠르지 않은 게임들 있죠. 템포가 다소 느린 게임들은 정말 혁신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베타라서 지금보다 더 나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한동안 라데온 지포스의 기도 목표고 참 안타까웠는데, 이 새로운 프레임 생성 기술 AF, MF로 반격을 준비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참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AMD에게 부탁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AF, MF 이거 글자가 너무 길어요. 발음하기도 어렵고요. 뭐 DLSS3FG, 뭐 FSR3FG 관련 기술 용어가 아주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마니아들조차도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뭐 쉬운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AF, MF 말고 정식 버전에선 좀 간단하고 심플한 이름으로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볼터님, 그럼 AF, MF 말고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이게 지금 AMD가 만든 레전드 기술이 발사가 된 거잖아. 예, 그렇죠? 그럼 그걸 줄여서 말하면 되지. 뭔데요? 암레발. 암레발, 암레발 신나는 노래 나도